예, 송경 박사. 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송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근무를 좀 하다가 연구원으로 이제 복귀한 지가 채 2, 3주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타이틀을 보니까 한방이라는 그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풍호, 의림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오늘 세미나의 그 발표 주제 워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86년도에 여기 이제 제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가면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이제 제천이고 제천고등학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당시에 이제 철도, 시멘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최근에 이제 제가 중앙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방산업, 그 다음에 청풍호,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월악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미지가,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 또는 여기 제천시에서 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이제 주제 3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그 한방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청풍호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 자연 경관을 활용한 이 관광산업이 과연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지역의 인구라든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생각해야 될 점들이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그 세미나가 또 열리지 않았고, 또 이런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들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이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한방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까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설명이 됐습니다만, 최근 이제 지역산업정책이라든가 지역정책의 기본 기조가 어떤 거냐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시설을 만들고 장비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팔 거냐, 이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한방산업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한방산업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천시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 여기 이제 정재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충북의 중요한 또 전략산업이었고, 충북 TP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또 공을 들였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국고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 이제는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지역 내 이제 성과가 과실이 열리는 그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싹들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한방산업에, 제천에 있는 이 한방산업에 스타 제품이 있는지, 스타 기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단계 연구소를 만들고 R&D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1단계의 작업들을 통해서 토대로 이제는 실질적인 스타 기업도 만들고 스타 제품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 한방산업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도 창출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방산업에 대한, 제천시 한방산업에 대한 2단계 발전 전략, 2단계 육성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정재혁 박사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 2013년이죠. 2013년에 보면은 화장품 뷰티 그 국제 박람회가 기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보면은 바이오 식품 박람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3년, 14년 굵직한 행사가 물론 이제 충북, 그 청주, 아마 그 오송 뭐 이쪽 지역에서 아마 열릴 계획인데요. 이런 한번 그 굵직한 행사를 통해서 제천의 한방 산업들이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제 지식경제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광역권 선도 산업 육성 정책들을 2009년부터 펴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2012년 5월이면 종료하고 2012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를 묶어서 충청권이라고 하는데 이 충청권에 약 2천억 정도의 국고 지원을 합니다. 지방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국비 2천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 2천억은 지역에 있는 이 충청권에 있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히 2천억이 될지 그게 좀 넘을지 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충북 TV에 신 박사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2단계 광역 선도 산업에 대한 지금 세부 프로젝트들이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충청권에서는 지금 차세대 의학이라는 게 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부 기획을 하실 때 이 제천에 있는 그 한방 산업들이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세부 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천시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정재혁 박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방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물들을 얻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한방을 테마로 해서 연계되어 있는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됐을 때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그 진안에서 하고 있는 그 한방 스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한방 명의촌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좀 같이 엮어서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한방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엮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한방 산업도 좀 활성화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태 교수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대학들이 해야 될 기본 기능들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학생들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에 교수님들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업들과 산학협력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학교 사업인데 사실은 이제 뭐 생명대학교가 이 세 가지 기능들을 다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 산학연 연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제천에 있는 그 바이오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더 여러 가지 그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 지역의 이 한방 산업이 지금까지는 1단계 산업이 1단계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기본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2단계에서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이 성과가 나오려면 충북 TP에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남이라든가 2단계 선도 산업 지원을 통한 그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산학연 활동을 통한 기업의 어떤 지원 부분들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 한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엮어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그린 케이블카를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등도 한번 이 그린 케이블카를 통해서 한번 그 산 정상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수영 그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면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앙에 있는 분들이 이 제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백산 자락에 있는 그
수려한 그 어떤 산들, 그 다음에 이 청풍호의 그 맑은 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천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케이블카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할 때 저도 이제 이런 민자 사업들을 몇 번 쭉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여기서 이제 추정한 것처럼 아까 그 2016년도가 80만 명 정도 예측을 하시는데 80만 명이라면 연이 아니라 하루에 한 2,100명 정도가 꾸준히 이 그린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됩니다. 매일. 근데 과연 이러한 그 수요 창출이 있을 건가? 수요 창출이 있어야지만 수익성이 있고 그래야 민자 사업이 원활히 유지되면서 지역 경제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수요 창출에 대한 한번 그 고민 검토를 한번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민자 사업이 결국은 외부에서 온 그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지역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아까 그 후속 연계 사업들, 부대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 여기서 발생한 혜택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같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림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의림지가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자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제천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역사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 의림지가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와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아까도 보면 이제 일단 1단계를 추진하고 그 1단계 성과를 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2단계로 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여기 그 의림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유명의 자원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식경제부가 이제 주관부처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림지 농경문화 체험 특구, 지역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한번 특구로 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발전 특구를 통해서 한번 이 의림지의 그 역사관 조성 사업을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